일품 2시간 반 진행하고 수원 2시간 딱 진행했더니 집에 갈 때 선생님 쉬는 시간 한 번만 더 늘려줘야 돼 제발. 그런 요청이 원장님한테 갔나 봐. 원장님 반에서 나왔나 봐. 그래서 저렇게 하신 거겠죠. 자, 집합의 연산인데 일단은 집합도 약간 마지막 문제 유형처럼 좀 창의적인 문제가 나와서 조금 힘들었거든. 근데 집합의 연산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렀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어떤 부분이 색칠되어 있는가 이걸 찾아야 돼 이제.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뭔지를 이제 주가로 해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몇 분이지? 저 시계가 좀 다르죠? 40분? 44분? 4분 차이 나네요. 자, 첫 번째 합집합이래. 그럼 합하겠다는 뜻이야. 그냥 말 그대로 제일 쉬운 표현이죠. 자, 근데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는 항상 표현을 밑줄을 쫙 쳐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는이란 말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놔야 되겠죠. 하나만 설명합니다. 자, A 합집합 B를 할 때는 이런 조건제시법을 계속 쓰기는 힘드니까 왼쪽에 있는 기호로 특히 이렇게 표현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써서 A랑 B랑 그냥 있는 원소, 겹치는 원소든 아니든 그냥 다 집어넣으시오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가 A, B, C가 있겠대. 그러면 A 집합은 AB고 B 집합은 BC야. 근데 합집합을 할 때는 겹쳐지는 건 한 번만 적으니까 이렇게 해서 A 합집합 B라는 것은 A, B, C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 자,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을 지금 구하는 거야. 겹쳐지는 부분을 우리는 교집합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교집합. 자, 그래서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U자를 거꾸로 한 모양을 이렇게 쓰면 공통 영역을 하시오라는 뜻이구나. 자, 그런데 여기는 얘 똑같고 얘 똑같죠? 그래서 가운데 끼어 있는 그리고 이게 이제 공통 영역이구나. 자, 그래서 말 표현 자체에서 기호로 차라리 나타내주면 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가 기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 집합과 B 집합의 공통 부분. 그래서 A 교집합 B 이렇게 했을 때 B라는 원소만 겹쳐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이 만약 그려져 있으면 눈만 달리면 풀 수 있는 문제야, 그죠? 근데 원소 집합으로 막 나열되어 있을 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눈으로 찾을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자, 마지막으로 얘처럼 겹쳐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대. 따로 떨어져 있대. 보통 일반적으로는 조금이라도 겹쳐지게 이렇게 그릴 거거든?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원소를 우리는 서로서는 빨간색으로 할게. 서로서는 빨간색. 자,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A 교집합 B가 어떻게 된다? 공집합 파이 원소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서로서라는 말로 쓰겠네지. 숫자에서의 서로서는 뭡니까? 어떤 두 수가 서로서야? 그렇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겹쳐지는 약수가 1밖에 없는 거. 또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1은 모든 수와 서로서가 되겠죠? 어떤 수와도 자기 자신 하나밖에 안 겹치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을 조금 잘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에서 조금 잘 보일런지 몰라도 이런 정도로 하면은 4개 정도는 할 수 있겠네. 한꺼번에. 자, 일단 원소가 나열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볼게. 이렇게 원소가 만약에 나열된다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ABD, ABD 겹쳐지는 원소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안 그려도 상관없겠죠. 자, 합집합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는 앞으로 A 합집합 B 이렇게 하고 겹쳐지는 원소는 한 번씩만 적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소 다 적는 거죠. A, B, C, D, E 이렇게 적어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집합 6의 양의 약수 1, 2, 3, 6이죠. 그러고 봤더니 2, 6이 겹쳐지는 원소네, 그지? 자, 그런데 우리는 합집합을 원하니까 순서대로 1, 2, 3, 4, 6, 8 이렇게 써주면 A 합집합 B 이렇게 적어주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A 합집합 B 똑같이 100이하야. 2의 양의 배수, 4의 양의 배수. 뭐가 뭐에 포함되겠니? 그치,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되죠? 이렇게 했을 때 얘 합하면 뭐가 되겠니? A가 나오겠죠? 한쪽이 더 클 거니까 B 집합이 A 집합에 다 포함됩니다. 원소를 일일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해설에는 뭐라고 돼 있어? 진짜 2의 양의 배수 2, 4, 6 점점점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쪽 그림 볼게. 이번에는 합집합과 교집합을 동시에 다 구하래. A 합집합 B. 그냥 있는 원소 순서대로 쓰면 되죠? 1, 2, 4, 8. 무관 달리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겹쳐지는 부분의 원소. 겹쳐지는 부분은 요 원소죠? 그래서 1과 2가 겹쳐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죠? 이 정도는 뭐. 괜찮죠? 이 정도만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겠니? 이 정도가 아니니까 문제겠지. 자, 집합에도 연산 법칙이 존재합니다. 자, 교환 법칙 알죠? 바꿔도 상관없다. 교집합도 바꿔도 상관없어. A랑 B랑 겹쳐지는 거랑 B랑 A랑 겹쳐지는 거 전혀 똑같은 거 아니니?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겠네. 현상아 여기 안 보네? 풀래? 나만 문제 왜 풀고 있어? 나중에 풀어. 눈만 달리면 풀 수 있는 건데 왜?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당연히 같은 기호일 때만 결합 법칙을 쓸 수 있겠죠? 전부 다 합집합이거나 전부 다 교집합이거나. 합집합, 교집합이 따로 돼 있는데 다른 기호가 있는데 결합 법칙을 절대 쓸 수 없다. 따로 돼 있는 것은 다른 기호에서는 분배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거 두 개 합쳐주고 뒤에 걸 합하나, 뒤에 거 두 개를 합쳐주고 앞에 거 합하나. 똑같죠 이거? 뭐하고 똑같니? 그냥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 말을 왜 굳이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합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필요할 겁니다. 얘도 얘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셋 다 겹쳐지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셋 다 합하는 거, 셋 다 겹쳐지는 거. 자, 분배 법칙은 자, 요걸로 생각하면 돼. A 곱하기 B 플러스 C. 우리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여기에다 곱해주고 A 곱하기 B.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곱해주고 A 곱하기 C. 그런데 가운데 있는 연결 부호가 플러스였으니까 플러스. 이게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죠. 그치 민정아? 여길 봐.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A 교집합을 분배했어. 여기 있죠? 분배했어. 여기 있죠? 근데 가운데 연결부호가 합집합이었으니까 이렇게 합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수 연산을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저 기호가 눈에 익기까지는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어.
뭐가 안 나올까? 와, 에이스텝이 5페이지야. 5페이지. 자, 그러면 그 논리를 가지고 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을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 같은 기호니까 결합 법칙을 써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그러면 A라는 것은 X, Y, Z고 너무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B 합집합씨가 여기 나와 있네. M, N, X. 그래서 결과가 공통되는 거는 한 번만 적어서 X, Y, Z, M, N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A, B, C 다 합하는 거니까 여기서 바로 합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결합 법칙을 쓰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그냥. 자, 그다음 이런 거 정도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 자, A가 주어졌네. B 합집합 C가 주어졌네. 그런데 밑에 기호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 그런데 우리는 분배 법칙은 이렇게 나눠주는 것만 분배가 아니라 공통 부분을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야. 그래서 A 교집합이 공통으로 들어있네. 그러면 A 교집합을 써놓고 여기에서 남아있는 거 B, 여기서 남아있는 거 C, 가운데 연결기호 합집합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A랑 B 합집합이랑 겹쳐지는 원소를 구하시오, 공통 원소를 구하시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와 얘 공통 원소를 봤더니 A라는 원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A만 이렇게 딱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의 부분을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왜 이렇게 안 나와? 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자,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말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말, 차집합이라는 말,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뭐 A집합, B집합, C집합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근데 전체 집합이 왜 생겼냐면 얘 때문에 이 전체 집합이 생긴 겁니다. 자, 여집합을 먼저 봐야 돼. 여집합은 뭐냐면, 자,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래서 여기에 지수 부분에 알파벳 C를 적거든. 얘가 컴플리먼트의 약자인데 A의 여집합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A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해석하면 좀 쉬운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냥 끊어놔도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틀 안에서만 생각할 거래. 그게 전체 집합이야. 그래서 알파벳으로 U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틀 안에서만 생각할 건데 그 안에 A 집합이 들어있대.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요 A를 뺀 나머지 부분, 그래서 결국 색칠된 요 부분이 A의 여집합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 하나, A의 여집합이라는 개념 하나. 그래서 이거야. 얘는 또 조건지 집합 보면은 어떤 원소가 전체 집합에 속한데, 근데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그런데 그 원소는 A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얘를 A의 여집합이라고
여집합, 나머지 집합, 원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그러면 한 가지 힌트를 갈 수 있겠지? 뭐겠니? 뭘까? 어디 부분을 의미할까? 저 그림에서? 그렇죠? A의 여집합이 하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야. 그럼 거기에 여집합이라는 것은 하얀색으로 색칠한 걸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여집합이 두 개가 들어가면 자기 자신으로 그냥 다시 돌아오는 요 개념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 차집합. 차집합이라는 것은 A 한글로 하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자, A가 여기 존재해, B가 여기 존재해. 아, 그러면 일단 우리는 A가 나왔으니까 요 안에서만 생각할 건데 B 부분을 없애래. 그러면 요 부분이 딱 공통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결국 A에서 나머지 뒤에 있는 B와 겹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A-B라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A-B. 그래서 앞에 문자 부분에서 뒤에 문자와 겹쳐지는 부분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차집합입니다. 차집합. 자, 그러면 차집합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겠죠. 자, 얘는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요 부분을 표현하는데 저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을까? 한 가지 예를 들면 A에서 뭐만 뺀 거니? 얘를 뺀 거죠? 얘가 뭐라고 불렀니? 교집합이죠? 그래서 A에서 뺀다. A와 B가 겹쳐지는 부분을, 요것도 차집합의 일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야. 여기에 있는 요거 노란색으로 된 거, 요거 뭐니? 합집합이죠. A, B를 다 합해놓은 거야. 거기서 우리는 뭘 뺐냐면 요거를 빼버린 거야. 그래서 A 합집합 B에서 B를 뺀다. 이렇게 나와도 저 색칠된 부분이구나. 자, 그런데 흰색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빨간색,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림으로 표현해 줄게. A죠? 그죠? B의 여집합이죠? 여기에 색칠된 거랑 여기에 색칠된 거랑 공통 부분이죠? 그럼 공통 부분은 여기에만 공통 부분으로 색칠돼 있다. 되겠니?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다 적을게.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무조건 얘 두 개가 가장 많이 사용될 겁니다. 저걸 모르면 집합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P 마이너스 Q가 있대. 그러면 앞에 거를 그대로 냅둬. 그죠? 앞에 A라는 건 그대로 냅뒀죠? 마이너스를 뭘로 바꿨니? 교집합으로 바꿨죠? 그런 다음에 뒤에 문자에 뭘 씌운 거니? 여집합을 씌운 거죠? 그래서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한 번 더 연습 갑니다. 이제 복잡하게 나올 거야. S 마이너스 T의 여집합.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야. 앞에 문자를 그대로 적고 S 마이너스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에 여집합을 씌웠죠?
여기다가 여집합을 씌우면 뭐가 되겠니? t가 되겠죠?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 문자 그대로 마이너스를 교집합으로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여집합을 씌운다. 요거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 모르면 복잡한 연산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6페이지 정도까지가 되겠군. 밑에 거도 그냥 원소를 그냥 일일이 찾아보기만 하면 되니까 26페이지까지 숙제로 갑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까?